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기분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시죠? 아침을 기분 좋게 활기차게 시작했다라는 건 몸 상태가 참 좋다라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활기찬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활기찬 아침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렇죠. 또 2023년에 우리가 거는 바람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 건강에 대한 간절함 그걸 참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도 정보를 꽤나 많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들도 있어서 나 참 헷갈린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정보들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열린 특강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걷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걷기 운동 많이 하실 텐데 네. 근데도 제대로 걷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글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실 분을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패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은 뭐 워낙에 평소에 운동 좋아하시니까요. 예. 제대로 걷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을 하실까 궁금하네요. 저도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걸어보려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걷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걷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뭐 정말 잘된 정보인지 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뒤꿈치부터 걷고 앞에 15도를 향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정보인가 이것이 오늘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전문가에게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정남 씨도 걷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평상시에 이제 걷기 운동 좋다고 하니까 뭐 2시간 걸을 때도 있고 3시간 걸을 때도 있고 한데요. 이게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이게 골반이나 이런 게 틀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걸어도 되는 건지 제 걷는 모습을 한 번도 제가 바깥에서 못 봐가지고 맞아요. 신발 뒤축이 각기 다르게 달라졌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네. 이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과 궁금증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고민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걷기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된 건지를 제대로 알려주실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마 걷기 운동, 걷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네. 자,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홍정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저도 이렇게 안 했죠. 괜히 의식을 하게 네, 되네요. 어떻게 예. 걸으시다 전문가는 예, 예. 어떤 걸음걸이를 갖고 계실까 생각을 네, 하게 네. 됩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 보실 때 그러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공이 이쪽이니까 네. 앞에서 걸어가시는 분들 자동스럽게 그냥 평가하게 되죠. 네. 근데 저희가 굳이 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걷는 거는 매일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 걷는 행동을 정말 제대로 된 자세로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걷기 운동이 따로 필요 없을까요? 그렇죠. 하여튼 걷는 것을 제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운동은 필요 없을 겁니다. 진짜. 예, 아무래도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런 말 쓰는데 에너지 많이 쓰지 않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네. 걸을 수 있게 되는 이 능력을 유지한다면 예, 뭐 나이 먹는 거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죠.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 중에서요.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그런 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100% 믿고 싶을 만큼 실제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제 걷는 것을 운동적으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특히 이제 신진대사와 관련된 만성 질환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식사하시고 나서 곧바로 15분 정도만 그냥 가볍게 오. 동네 다녀오셔도 네. 살이 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냥 식사하시고 소파에 계속 앉아 있다가 나중에 가시게 되면 그 걷는 그 효과와 먹자마자 15분 걷는 효과와 아. 1시간을 걸어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그래서 운동을 좀 바로 알고 하면 이런 혜택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죠. 아, 이왕 걷는 거 제대로 잘 걸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와 함께 좋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패널 선생님들도 반갑고 우리 앵커 선생님들도 반갑습니다. 만보 걷기.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걷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제가 사실은 감수했던 책 가운데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라고 해서 단지 근골격계적인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진대사적인 만성 질환을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에 가셔서 따로 시간을 내서 옷 갈아입고 또 거기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내 건강을 한번 더 유지해 봐야 되겠다. 또 개선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PT 받는다. 뭐 필라테스를 한다. 요가를 한다.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나 코어가 좀 약해진 것 같아. 나 잘 걷기 위해서는 좀 몸에 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잘 걸으면 코어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걷기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인데 이게 너무 싸니까요. 아무나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더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요. 뭔가 조금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두 발로 이 두 다리로 잘 걷는 것만 정확하게 걷게 되더라도 건강은 굉장히 유지가 잘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청자분들과 오늘 방청객분들 그리고 두 앵커님과 패널님 모시고 저희가 같은 걷기 개론, 걷기는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걷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리고 이 걷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아까 패널 선생님이 궁금한 게 많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그 걸을 때 잘못된 걸음걸이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거 잘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오늘 여기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 오르는 거 늘 계단 오르면 무릎도 아프고 또 내려와도 무릎이 아프고 그러는데 좀 무릎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잘 계단 오를 수 있는 방법, 또 낙상하지 않게 잘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제가 그런 것들 우리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상적인 보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제가 한 4장 정도 준비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걸을 때 60% 정도는 입각기다. 그리고 40% 정도는 유각기다. 이렇게 놨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입각기라는 것은 걷게 될 때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입각기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발뒤꿈치가 닿고 그다음에 제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발 앞쪽에 제 체중이 다 실릴 한 발서기 동작이 될 쯤 반대 다리는 공중에 떠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유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스윙입니다. 우리 김성환 감독이 오셨으니까 스윙. 이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스윙이 되고 또 다시 스윙됐던 돌아갔던 발은 다시 입각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의 보행 주기가 끝내려고 그러면 여기가 입각기, 즉 발 뒤꿈치 대기, 그리고 중량 이동시키기, 한 발 서기, 그리고 앞발 떼기. 여기까지가 입각기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앞발로 제 체중을 이동했을 때 반대발은 유각기가, 또 다시 요 발도 유각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요 리듬이 사실은 건강한 분들이라고 그러면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패턴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저희들이 열린마당 요 스튜디오의 바닥에다가 아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센서들을 다 박아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감독님이 걸으실 때 그 입각기에서 어느 정도 힘을 냈는지 또 얼만큼 머무르셨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측정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밖에서 다 걸으니까 잘 모르지만
뭐 그렇게 입깎이를 가는데 어떤 분은 저처럼 이렇게 발 바깥쪽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안짱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걷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입깎이가 60% 정도만 되고 또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연구에 의하니까 입깎이를 너무 길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즉 길게 가시는 분일수록 사실은 보행이 느려지고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이 입깎이가 그러면 어느 정도 끝나야 되나 그랬더니 정상적인 사람이 0.6초에서 0.8초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땅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을 밟고 빨리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기능인데 가만히 보시면 보행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걷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가장 지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이 걷기 동작이 깨진 거죠. 예, 뭐 낙상의 두려움이라든지 몸이 불편해서 발을 지면에 닿은 입깎이를 오래 가져갈수록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걸을 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발에다가 땅을 대고 빨리 내가 떠나는가. 그래서 빨리 떠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걸음걸이가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나 또는 앵커님을 모시고 제 전공인지라 보행 측정을 해드리면 참 좋겠으나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서 이렇게 딱 걷는다. 근데 저도 여기서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쇼핑센터를 가든 또는 방송국으로 오는데 주차장부터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걸어오는 느낌을 지금 보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광주 방송국을 들어오는데 이렇게 걸었다고 한번 해보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죠. 또는 맞아요. 저건 저 추울 때 걷는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한 번만 우리 광주 시내에 돌아다니시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걷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사실은 보고만 있으면 감독님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는 있습니다. 활력도 그렇죠. 한 30대 초반인 남성이 굉장히 처지게 이렇게 걷는다면 심리 상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했나 그렇죠. 봐요. 예,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졌거나. 그렇죠. 네. 예, 어디선가. 그리고 그래서 뭔가 불편한 분들도 있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걷는 분들, 그리고 많이 이렇게 걷는 분들. 연세만 좀 드시면 이렇게 걷습니다. 그렇죠. 네, 공원에 갈 때 그렇게 가죠. 어이, 김영감 같이 가. 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걷는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맞아요. 예, 요것도 있고요. 뭐 이거는 워낙 노화와 관련돼서 가는 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적인 보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온몸을 곧게 세우고 그렇죠? 아까 잠깐 뒤에서 들었는데 약간 무게중심이 앞으로 한 10도에서 15도 그리고 보폭을 넓혀가면서 걷는 이런 보행 패턴이 참 중요한 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정상적인 보행 주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보폭입니다. 예, 여기 나오는 지금 모든 정상 보행 주기에서 중요한 게 보폭이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과 관련해서 보폭이 너무 중요하다. 보폭을 5cm만 늘려도 5cm만 늘려도 뭐 5년을 더 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보폭은 얼마가 돼야 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 보폭은 모두에게 160cm와 170cm 키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동일하면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자기 키에서 100을 뺍니다. 키에서 100을 빼. 자기 키에서 100을 빼면 170인 사람에서 100을 빼니까 70. 네. 요게 약간 평균이 되는 거죠.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170인 신장을 갖고 있는 분이
보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랬더니 63cm에서 한 76cm. 13cm 정도. 그렇죠? 근데 하여튼 70cm로 내가 보폭이 나오면 여기서 요 발이 요게 보폭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70의 키라고 그러면 이 왼발이 뜬 순간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기까지가? 거리가 제가 178 정도 되는데 네. 한 70cm에서 75cm 정도가 나와줘야 이것이 아주 좋은 보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폭을 5cm 늘리라고 그러면 왜 5년을 더 사냐 이렇게 그런 공식이 나오냐면 제가 70cm가 제 보폭인데 제가 이렇게 걸을 거를 5cm 늘리고 싶어서 여기서 더 차면 엉덩이 근육을 비롯해서 많은 근육들이 훨씬 더 수축을 하게 되니까 그 근육들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근육, 네, 네. 종아리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까지 제가 좀 크게 걸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7,000보나 5,000보를 걷더라도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 5,000보, 7,000보를 걷는 전체의 시간을 다 이렇게 보폭을 늘려서 걸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15분 정도는 15분 정도는 시계에다가 맞춰놓고 15분 정도 시작 그래놓고서 15분이 끝났을 때 땅따따따 알람이 울리면 그때는 정상적인 보폭으로. 그래서 한 50분 걸으시게 되는데 15분 정도만 알람 맞춰놓고 네. 나는 여기서부터 저 평지 구간까지는 나는 조금만 보폭 늘려서 걸어야지라는 거. 근데 50분을 다 걷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그래서 이 보폭 말씀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폭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 제가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 위한 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 제가 발을 내딛었다가 육악기가 되면 참 혼자 쓸쓸히 이제 왼다리가 한발서기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과장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걷는 분들은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걷게 됩니다. 이 엉덩이가 아까 골반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골반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체간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몸통이 이걸 잡아줘야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넘어질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몸이 만회해서 네. 예,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려고 하는 자동적인 반사 현상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뭐냐면 잘 걷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보폭, 두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나온 김에 최근에 유럽에서 진행됐던 연구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나와서 우리의 이 집중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끔 이 과학적인 이 필드에서 하여튼 주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에서 한번 다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예, 그래서 그 테스트는 한발서기 테스트입니다. 한발서기.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지금 가만히 보면 땅에서 한 15cm나 20cm만 딱 들고요. 손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10초만 버티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요거를 딱 버티게 되시면 네. 못 버틴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고 못 버티게 되면 네. 버틴 분들보다 84% 정도 더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고 높다. 그리고 빨리 또 돌아가실 확률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10초네요. 중요한 10초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전체가 해보면 또 안 되겠지만 우리 지정남 네, 선생님께서 걷기 달인님. 걷기의 달인이시니까 감독님 안 여기 하십니까?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아, 여기서요? 저랑 앞으로요? 같이 네. 해보실까요? 네. 자, 같이 저랑 같이 걷기뿐만 아니라 균형의 한발 이렇게 달인이시기도 균형. 해요. 네. 네. 네, 외발 자전거도 자, 타시는. 시작. 하나, 오, 둘, 흔들려. 셋, 넷, 다섯, 여섯, 잘한다. 일곱, 잘해. 여덟, 이야. 아홉,
야, 잘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10초를 사실은 견디셨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워낙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젊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60세 이상 정도 되면 사실은 요 10초 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잘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지정남 선생님께 제가 너무 잔인하면 안 돼서 눈을 딱 감게 된 다음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한번 달인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서보시죠. 그럼 눈 감고요. 그럼 오른발로 일단 해야 근데 지금 됩니까? 시청자 뜨거운 여러분들은 성공을 만약에 하셨어요. 집에서 하시게 될 경우에는 요 테스트를 벽 가까이서 하셨으면 가까이서.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라도 혼자 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소방대원이 아파트로 많이 출동한답니다. 운동하다가 쓰러지신 분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살짝 들고 자, 눈 뜨고는 성공하셨어요. 시작. 눈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더 많이 어렵나요? 아니 사실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잘하신 잘한 겁니다. 거예요. 5초 정도면 다 대부분은 넘어지시나요? 50대 이상이라도 이게 힘든 동작입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자, 혹시나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벽 근처에서 네. 안전하게.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스포츠 의학 전문가로서 우리 지정남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해봤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 방송이 끝나면 앵커님들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동작 말고도 김 감독님 예. 양발을 이렇게 앞뒤로 딱 뭉쳐놓고 요거만 이렇게 해도요 여기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어느 순간 우리는 걷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한 발로 서 있게 된다. 네. 자, 그런데 그 한 발을 서 있는 것이 불안하게 되고 힘들게 되면 걷기는 느려지게 된다. 걷기는 느려지게 되고 또 많은 힘을 써서 한 발로 할 때, 즉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탕 이렇게 걷는 것이 건강한 건데 이제 이게 끌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발을 떼서 내가 한 발 서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외발 서기를 못했던 분, 10초를 못했던 분들 너무 흥미롭게 아까 연구에서 질환도 많이 걸리셨고 또 빨리 돌아가셨다. 이것은 걷기 운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운동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폭과 균형 감각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걸을 때 발을 좀 보고 있으면 발이 이렇게 저희는 팔자다리라고 걷는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좀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그러십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걷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발이 바깥으로 나가는 모양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는다는 것은 11자로 걸을 수는 없지만 보통은 여기 발이 나가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도에서 10도 정도면 좋습니다. 7도에서 10도? 예, 근데 이게 10도를 넘어가거나 11도, 13도까지 이게 벌려서 걷는 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니까 낙상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 특히 이제 광주에 계신 시니어들이나 액티브 시니어 지금 4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걷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특히 평평하지 않은 곳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평평한 곳을 걷더라도 이것이 많이 벌려지게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발로 이렇게 서는 동작이 어때요? 한 60% 정도 걷는 입각기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버티는 것과 똑바로 약간 이렇게 버티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걸음걸이를 할 때 꼭 발을 너무 바깥으로 벌리지 말자. 너무 바깥으로 벌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11자로 걷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만 살짝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게 이렇게 걸으면 참 좋다. 그래서 이게
다리 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상적인 보행 주기를 하기 위해서 다리 쪽에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돼야 된다. 네. 이 말씀. 교수님, 근데 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들 그 뒤에 끄집어서 걸으라 그러잖아요. 뒤꿈치에 딛지 말고. 네네. 이게 계속 습관되면 안 좋겠네요.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끄집으니까.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뭐 쿵쿵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안에서도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짝 예, 살짝 이렇게 그렇습니다. 걷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그 기능에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운동신경을 발달시켜야 네. 되는데 이것은 사실 좋지 않죠. 예, 그래서 꼭 밖에 나가서 걷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살짝 위로 올라와서 걸을 때 또 중요한 거를 좀 한번 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보폭은 굉장히 잘 나와도 이렇게 걷는 분. 아, 좀 뭔가 이상하죠? 너무 경직되어 있네요. 예. 경직됐어요. 팔에 그다음에 회전을 안 예, 하고 그다음 팔을 뭐 예. 회전에 팔의 회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예.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네 번째 요소로는 팔을 흔들어라. 흔들어. 예, 팔 흔들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영어로는 암 스윙이라고 그래요. 스윙. 암 역시나 스윙인데요. 스윙이네요. 네. 이거를 잘 흔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 강의를 또 듣고 야 홍정기 교수가 암 스윙하래. 그래서 암 스윙하는데 계속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좀 이런 분들 간혹 가다 보면 예, 군대에서 그런 친구들 꼭 그걸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여튼 초등학교 때 수업이 끝나면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신발 주머니를 들고요. 수업 시간이 끝나서 집에 간다고 즐거워가지고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수업이 끝났다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앵커님이 이거 돌리는데 이렇게만 하고 가지 않죠. 어떻게 하고 하죠? 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고 맞아요, 가거든요. 예, 이게. 근데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건강한 겁니다. 전국에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맞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스텝이 꼬인다. 그래서 저는 걷게 될 때 한 발이 입깎이가 되면 반대쪽의 팔이 앞으로 나와요.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요 팔을 일부러라도 이렇게 들어서 걷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리에서 똑바로 걸으면서 손을 이렇게 옆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과장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막 푹 빠져 계신 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백화점에서 이렇게 때리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람이 없고 공원에서 좀 나 혼자 오픈돼 있을 땐 이렇게 선수들처럼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팔 흔들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또 걷는 분들이 있어요. 템포는 잘 맞추셨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상하네요. 균형이 안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균형도 안 맞고 예. 앵커님 속도가 약간 달라. 이상해요. 속도가 뭔가 달라. 좀 그렇죠. 뭔가 빠져 보여요. 예, 그래서 팔 흔들기는 뒤로 흔들어야 돼요. 아, 네. 뒤로. 안 뒤로 가네요. 흔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으로 나왔을 때 요 발이 나갈 때 이게 나가는 것도 뒤로 중요하지만 이 뒤로 갔다가 탕 걸려서 마치 고무줄 밴드가 네. 늘어났다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팔을 여기서만 그냥 간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로봇 같이 걷잖아요. 네. 그래서 갈 때 뒤로 충분히 가서 어깨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났다. 그래서 늘어났다가 옷이 늘어났다가 다시 탕 감기듯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보행이 자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그래서 좀 보시면 제가 우리 오늘 광주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보행은 리듬이다. 리드. 잘 보시면 아주 정상적인 보행 주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추시더라도 리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가자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손실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시험 준비하다가 새벽까지 꽉 잠 안 자고 다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실로 가서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뛰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천천히 가는 적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천천히 가게 될 때 몸에 힘이 더 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나갈 때 얘도 들어가지만 제
이 팔이 뒤로 완전히 이 정도까지 와서 45도 정도 와서 탕 감기게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 뒤로도 가고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팔 흔들기를 잘하면 발이 빨리 나갑니다. 그렇죠. 이건 김 감독님은 야구를 하셔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라야 다리도 빨리 나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 우리 이제 신경의학이라고 하잖아요. 팔을 빨리빨리 움직이면 여기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려는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약한 느낌이 들다고 하시더라도 요거를 좀 빨리빨리 다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만 연습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 연습해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밑에가 빨라지기는 해요. 아니 예. 걷지 않고 이렇게만 해도 계속 이것만. 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것도 사실 좋습니다. 네, 운동으로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네, 것보다는 가만히 있습니다. 훨씬 좋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걷기 잘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앉혀서요. 선수들은 이거 시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예, 네. 이거 시킵니다. 예. 이거 시키고요. 또 이렇게도 합니다. 엉덩이로. 제가 조금씩 나가죠? 이런 식으로.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서 그거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김 감독님이 뭐 너무 엘리트 수준의 우리 야구 선수셨기 때문에 이게 이런 감이 있는 건데 앉아서도 팔을 이렇게 흔드는 이런 운동하면 훨씬 좋죠. 자, 팔 흔들기 괜찮으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그런데 팔 흔들기와 함께 한 가지 또 진행돼야 될 게 있다. 네. 그게 뭐냐면 몸통 회전하기. 회전. 예, 그래서 걸을 때 팔만 이렇게 흔들면서 나가면 안 돼요. 뭔가 인간의 보행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리가 딱 나가면 이 몸통이 이 다리를 중앙선에서 만나려는 이러한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약간은 뭐 이렇게 촐랑 맞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가장 건강한 보행 패턴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걸 해내기 위해서 어느 부위가 많이 움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팔도 움직여지지만 어때요? 어깨? 어깨도 움직이고 허리. 허리. 등짝, 뼈, 허리. 척추입니다. 척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척추는 목부터 등을 지나 허리 골반까지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인의 척추는 뼈만 쭉 봤을 땐 33개. 그리고 디스크가 23개입니다. 근데 이제 성인은 요 골반에서 총 9개가 이렇게 2개로 딱 연합을 하기 때문에 요때 요 뼈에서 나오는 움직임들이 이제 좀 거의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와 같은 움직임을 위해서는 이 척추가 사실은 걸을 때 이렇게 비틀리는 이 움직임, 이 움직임이 잘 나와야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실은 걷기 운동이 좋은 이유도 회전을 하면서 걷게 되면 척추 건강에도 좋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척추를 잘 돌리지 않으면서 걸으려고 하십니다. 예, 이런 식입니다. 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편하게 이렇게 딱 돌아가면 이게 알맞게 척추가 구부러지고 옆으로 이렇게 또 구부러지고 또 돌아가는 동작이 삼박자 척추 동작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너무 중요하네. 근데요. 네. 그 모델들은 보면은 이거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 걷는 것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람들이 이걸 또 따라서 하면서 건강이 악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미디어에 예. 조금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모델들처럼 걷게 되면 그리고 모델들은 또 이렇게는 안 걷잖아요. 모델들은 앞으로. 예 이렇게 걷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허리. 역시 낙상을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상체는 그대로 가야 돼. 그렇죠. 그 그래서 모델들은 옷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걷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능적으로 걷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모델처럼 걷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위험하죠.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 걷는 것과 관련해서 네. 제가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교수님 어느 정도 빨리 걸어야 돼요? 아하, 맞아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동작들은 다
그래서 만보를 이렇게 하면 아마 내년에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로 걸어야 되냐 그랬더니 네. 저희 책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시간에 3.6km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걸음으로 걷는 게 느린 거고요. 4km가 넘어가야 됩니다. 4km 넘어가야 그러면 돼. 1초에 1.3에서 1.5m 정도 나가는 것이 우리 성인 건강한 사람들이 걸어주는 속도입니다. 근데 이 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은 적신호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빠르게 걸을 수 있는 의식적으로 빠르게 걸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까지 좀 알려드렸는데 연구에 의하면 한 4.4km? 1시간에 4.4km를 걸어낼 수 있는 이 속도? 요거를 많이 주장하고 또 추천하는데요. 그 정도 속도라 너무 느리게 걸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행은 전문 서적에서 보행 책이 있다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예, 그리고 계단 내리기. 네. 예, 그래서 계단 오르기와 계단 내리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 그렇다면 오늘 주신 그런 좋은 보행 지침도 저희가 다 배웠지만 좀 집에서 사무실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한 3-4가지를 네. 보행을 도울 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계단 오르기를 먼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김성환 감독이 한번 편하게 올라가시는 어디 2층에 예. 고깃집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꽉 차서 그냥 올라가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올라가 제가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볼까요? 네. 편하게 늘 하시던 대로 편하게 네, 한번 자연스럽게 올라가시면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고소공포증 있으신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 흔들린다. 흔들립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야구 선수셨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 감독님도 살짝 어깨를 네. 본인의 무릎 쪽에다가 예. 맞춰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슬로우 비디오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 감독님이 아주 정확하게 올라가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만 요약해드리자면 계단 오를 때는 언제나 뒤꿈치를 갖다 대는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언제나 앞발 그리고 중간발이 계단에 많이 들어가서 많은 지면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도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거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셨는데 연세 드셔서 이게 이렇게 미끌려서 이걸 미스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중심 잃고 여기다 딱 갖다 대시면 골밀도 맞아요, 빠져 있는 맞아요. 분들은 무조건 골절 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은 여성분들께 있습니다. 맞죠? 예, 저희 엄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올라가시다가 치과 가시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깊이 있게 발을 넣을 것. 그다음에 무릎이 내 어깨보다 앞에 위치하지 않게 올라갈 것. 이렇게 하면 무릎에도 너무 많은 중량이 부하가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김성환 감독님이 잘 보여주셨던 대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지만 빠르게 어깨가 무릎을 향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서 있는 동작이 약간 이런 동작, 오리궁댕이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올라오고요. 또 여기 무릎과 어깨가 또 다시 만나고. 그래서 중심이 약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아주 건강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실 때 간혹 보면 호흡을 계단 올라가실 때는 여기서는 호흡 잘하고 걷다가 이렇게 오셔서 참어. 맞아요. 불안하니까.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겁니다. 예, 계단 오를 때는 지구력, 근육이 필요한 에너지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발 댈 때 들이마시고 딛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또 근데 요것도 생각하셔서 올라가다가 호흡 어떻게 했더라 기억하다 못 올라가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일단은 숨을 좀 쉬면서 올라가라는 말씀이니까 아 이게
여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시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힘을 줄 때 내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올라갈 때 내뱉으면 됩니다. 네. 하여튼 엉덩이를 차면서 올라갈 때 나갈 수 있게. 예. 그러니까 평소에 숨 쉬는 대로 쉬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또 평소에 이런 쉬는 강의를 대로. 들으면 그걸 똑바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줄이 뒤에 밀려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올라갈 때 내쉰다. 네, 바로 올라갈 때.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조금 다릅니다. 계단 내려올 때는 또 내려올 때 지금 홍정희 교수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가면 앞발을 먼저 대고 앞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내려올 땐 앞발 아닙니다. 내려올 때는 뒤꿈치를 먼저 대겠습니다. 제가 왼발로 보여드릴 때 이렇게 대겠습니다. 뒤꿈치가 먼저 닿고 뒤꿈치가 닿으면서 체가는 몸통이라고 하는 이 몸통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뒤로. 똑바로 일자로 세워서 버텨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버텨주면서 내려가. 그래서 사실은 올라갈 때는 엉덩이 근육을 많이 쓰고요. 내려올 때는 복근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복부의 힘이 많이 있어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내려오면서. 근데 이게 이 힘이 없으면 내려올 때 이 힘이 없으면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관절염 환자들 올라가는 건 좋지만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됩니까?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네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관절염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예 안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외국에 있는 임상 연구는 그래도 조금씩 자꾸 내려오는 것도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다. 저 궁금한 게요. 네. 사람들이 내려올 때 무릎이 다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에 대해 상당히 꺼려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도 충분히 그 습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걸음걸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아무래도 이 복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려오는 동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내려갈 때 천천히 복근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는 네, 산에 특히. 사실은 허리를 살짝 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훨씬 그 무릎의 부하를 줄여주죠. 예,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은 모든 부하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거. 그래서 무릎에 전달될 부하를 배로 막아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저 계단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이라고 할까요? 옆에 네네, 잡는 게 가드레일. 있다면 이걸 좀 활용할 수 활용해야 있을까요? 됩니다. 아.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김 감독님도 얘기하신 게 이걸 잡고 천천히 놓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계단 오르기와 내리기였고요. 하여튼 보행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근육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요게 이제 요근이라고 합니다. 요근이 요 앞에 있는 근육, 즉 몸통을 구부려주는 근육입니다. 이 몸통을 구부려주는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폭이 크게 나오게 될 때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이 요근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옷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걷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얘가 이렇게 감기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걷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걸으실 때는 늘 뒷다리가 쭉 뒤로 밀리면서 이 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의식하면서 걷게 되면 걸음걸이가 굉장히 리듬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경직이 돼 있기 때문에 걷는 게 이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늘어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조교 선생님을 잠깐 모셔서 어떤 스트레칭이 이 걷기를 좀 좋게 해줄 수 있는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걸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잠깐 나와서 한번 우리 조교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도움 말씀 주실 조교 선생님이시고요. 자, 여기서
아마 옆에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서 이쪽 다리가 살짝 이렇게 늘어나 있게 한번 서보겠습니다. 예, 보이시는 대로 여기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좀 밑으로 잡아서 엉덩이 쪽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죠. 다시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손을 그대로 들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아.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이렇게.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도요. 이렇게 좀 내가 한 60cm 정도는 보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 60cm 정도 딱 갖다 놓고요. 거기서 장요근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저처럼 둘, 하나, 둘, 그러면 이쪽이 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폭이 그냥 억지로 늘리려고 하지 않고 저 근육이 늘어나면서 훨씬 좋아질 수 있게. 요거 괜찮으시죠? 네. 충분히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둔근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네.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걸을 때도 여기서 올라갈 때도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 무릎 앞에 근육도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쭉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 감독님은 워낙 젊을 때부터 이게 어마어마했던 분입니다. 예. 제가 그 폼을 잠깐 보여드리면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어마어마.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신 건데 이 근육이 있어야 되겠다. 파워가 그럼 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근육을 절대로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커피를 안 마실진정 이거는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제가 일본에 가면 수모라는 씨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선생님이랑 수모처럼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딱 쓰죠. 근데 이거까지는 할 필요 없이 바로 넓게 잡고요. 손 그대로 모아서 넓은 다리에서 내려왔다, 오케이. 앉았다. 내려왔다, 앉았다. 내려왔다, 앉았다. 오늘 열린 마당 보시면서 방청객 너무 적극적이세요. 네, 저렇게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흔히 친구하고도 생각하는 기마 자세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기마 자세처럼 네. 완전히 내려왔다, 앉았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네. 카메라만 고정돼 있으면 약간 내려왔다, 살짝 앉았다. 약간 좀 벌려가지고 해줘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예. 편안한 자세로. 너무 편안한 일자로 자세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선택했던 것처럼 그냥 내려왔다, 살짝, 앉았다. 친구하고도 잠깐 얘기할 때 그래 주식 올랐어? 올랐어? 내려갔어. 이렇게 한 20회 정도만 딱 하게 되면 한번 해봐요. 예, 엉덩이. 우리 지정남 선생님 한번 네. 내려오셔서 한번 해보시죠. 요즘 연극 잘 돼가고 있어? 여기 예, 와서 예. 여기 와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네. 우리 선생님이랑 제가 같이 자세 잡아드릴게요. 자, 시청자 같이. 여러분도 하시면서 마주보고. 눈은 열린 마당에 고정을 하시고요. 몸은 함께 운동하시는 모양. 자, 이런 식으로. 예. 잘한다. 조금만 더 앉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방청객 어머님들도 지금 네. 알아서 자진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둘. 자세가 하나, 너무 좋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다들.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아주 좋아요. 둘. 상체는 앞으로 내려갈 때 그렇게 살짝 구부려서 아, 그렇죠. 살짝. 예. 예. 그렇지. 둘. 그래서 네.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네.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정남 선생님을 위해서 드리면 예. 왔다가 이렇게. 이렇게 마치 걷는 것처럼. 좋습니다. 예. 자, 예. 그렇죠. 자극되는 그러면서 곳이 대둔근. 예. 하나, 상체 세우고. 둘, 이렇게. 그렇죠. 하나, 좋아요. 예. 잘합니다, 아주. 걷다가 하나, 앞으로. 예. 좋아요. 하나, 너무 많이 앉으셨어요, 지금은. 무릎이 하나. 건강하시다는 증거인데, 그렇죠. 예. 무릎이 건강하시다는 하나, 증거. 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공원에 가서도 네. 쭉 걷다가 이제 공원에 와서 끝났거나 또는 이제 돌아가야 될 때쯤 네. 되면 그 공원에서는 약간 숨 돌리시면서 제가 했던 기마 자세, 네. 수모, 스쿼트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스모 선수들처럼 이렇게 한 20회 정도를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한 3세트 정도 하시면 참 좋겠다. 이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걸 하거든요. 예. 근데 다리를 꼭 앞으로 이렇게 꼿꼿이 세우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벌리고 해도 된다고 해도 이게 정확한 자세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해놓고 내려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힘이 이거는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안으로 돌아갑니다. 맞아요. 여성분들은 더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간 벌려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확실히 이렇게 벌리는- 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운동하는 곳에서 보는데 제 무릎이 아픕니다. 아, 맞아요. 그 정도로 그 무릎이 갈리는 동작이라고 네. 하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이 근육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종아리 근육입니다. 네. 종아리 근육. 예, 종아리. 이거 뭐
당뇨를 낮게 해주는 근육이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죠. 연금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연금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연금이다. 마지막 운동은 우리 백수연 선생님하고 같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능하시다 그러면 사실은 살짝 지금 김 감독님 얘기하신 대로 11자로 이렇게 들지 말고 살짝 이 정도만 살짝. 예. 거기서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뭐 양치하시면서도 좀 까치발 들어라 이런 걸 많았는데 사실 요거보다는 오늘 운동은 진짜 걷는 거를 흉내내면서 할 수 있게 어딘가를 붙잡고 하셔도 좋거든요. 백수연 선생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요. 이제 한 발씩 내리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 둘, 하나. 지정남 선생님 모시고 싶어요. 워낙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양말 벗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발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저희들이 발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네, 한번 해보시죠. 준비, 시작. 하나, 그렇죠. 둘, 셋.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위로. 그렇죠. 민다는 너무 잘하세요. 조금 더 느려보세요. 느려. 다 늘린 겁니다. 조금 위로 그렇죠. 늘리라고. 셋. 예, 좀 위로 늘려요. 좀 위로. 더 늘려. 그렇죠. 위로 더 셋. 올라간다. 고개만 들지 말고, 고개만 들지 말고, 다리를 그렇죠. 골반을 위로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잘하고 있어. 돼요. 좋아요. 그렇죠. 아, 자세가 굉장히 바르게 바르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요, 예, 잘하셨는데 한번 지정남 선생님 데리고 딱 이렇게 들어서 네. 5초 동안에 버틸 수 있는가 우리 조교 선생님하고 같이 네. 시작. 뒤꿈치 들기. 5, 지정남, 4, 지정남, 지정남. 2, 1. 자, 보셨죠? 우리 백 선생님은 그냥 마치 그냥 다리가 네.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물론 젊기도 하겠으나 발가락이 딱딱 이렇게 잡고 있네요. 그 힘이 사실은 우리를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도 감사하고요. 예, 우리 제가 조교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주어진 시간을 좀 쭉 진행하면서 물 먹을 시간이 없어서 한 번만 물 마시고. 예.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예, 아까 지정남 선생님 걷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다. 네. 그러셨고 또 우리 앵커님께서 네. 건강에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걷는 것인데 네. 다시 한번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대학 강단에서 이쪽 스포츠 의학 전공 학부생,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또 그 대학원생들이 또 도와드리고 있는 고객들, 환자들이나 저희는 회원님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러한 운동을 지도해드리고 있는 고객분들이 건강에 좋은 보행 이런 것들이 TV에 많이 나오면서 많이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운동을 하러 오셔서 나 오늘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아니 어제 뭘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 걸었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건강에 좋은 걷기 맞는 얘기지만 바로 알고 걸어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부정하게 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체간을 자연스럽게 안 돌리면서 걸을 수 있는 것도 척추에 많은 피로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보행은 참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어찌 보면 전 전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뼈와 근육만 움직여지는 활동이 아닌 한 번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가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로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뒷단에서 무대 뒤에서 계속해서 많은 신경들이 센서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력적인 유기적인 보행이 돼야지 이게 그냥 근육으로만 막 끌어당기거나 어느 한 부위만 막 많이 써서 그냥 하여튼 만보 걸으면 난 건강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죄책감에 막 걸으시는 거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만보가 아니어도요. 사실은 한 3,000보, 4,000보만 바르게 걸어도 만보 걷는 건강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만큼 그런 효과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알고 걷는 보행이 건강을 가져온다. 이렇게 아까
보행으로 모든 게 건강해진다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바른 보행 방법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정기 교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운데로 좀 가운데로 다시 다시 모시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이렇게 나가면서도 굉장히 안녕하세요. 걸음걸이에 신경을 쓰게 되는. 네. 네, 잘 그런 걸으면서 상황입니다. 나와 봤습니다, 교수님. 네, 네, 네. 자, 오늘 그냥 걷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었죠. 제대로. 네. 제대로 걷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냥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리고 걷는 모습만 봐도 아 저분이 어느 질환이고 무엇이 불편하신가 보다라고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네. 했는데요. 두 분께서 오늘 보시면서 많이 깨달으시고 또 궁금한 것들 좀 무척 많으셨죠. 네, 감독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네.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제가 벌써 5년이 아니라 10년이 더 오래 살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오. 확 와닿고 있어요. 네. 이게 저대로만 내가 걷는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은 더 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내일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주 꼼꼼히 메모를 야, 했고요. 필기를 네, 그렇게 열심히 꼼꼼히 하시는구나. 메모를 네, 했고 아주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궁금한 네. 점 신발도 중요하잖아요. 폭신한 게 좋습니까? 딱딱한 게 좋습니까? 또 요새 아치가 무너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맞아요. 안에 무엇이 들어가니 많이 한 게 있는데 이것 좀 궁금합니다. 그 발 모양 본을 그러니까요. 떠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평발 있잖아요. 네. 평발이신 분들한테는 바닥이 얇은 신발은 아무래도 충격을 네. 흡수해 주는 게 어려우니까 네. 조금은 쿠션을 좀 네.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쿠션이 많은 네. 이것도 지금 학계에서는 조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발이 약간 게을러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백수현 선생님이 이렇게 딱 발을 들었을 때 발가락하고 이 발뼈 사이에 한 90도 정도로 구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신발이 저도 약간은 이제 얇은 걸 신었지만 두꺼운 거는 그 구부러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이 조금은 이게 둔해집니다. 움직일 수 있는 그 네. 공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무지의 반증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 이렇게 발 평발이 아니신 분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좀 얇은 밑이 그렇게 너무 두껍지 않은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걸을 때 많이 아프다 그러면 약간 쿠션을 주는 게 좋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볼이 좀 넓고요. 네. 그래서 발이 그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지 않게 발이 발가락이 예, 그래서 이게 다 느끼면서 걸을 수 있게 그게 많이 추천되는 편입니다. 네. 교수님, 근데 방금 저희가 들었던 이런 것들을 혹시나 이제 헬스클럽 같은 데서 러닝머신 위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같이. 네, 그리고 요즘에는 선생님들께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걷는 패턴, 모양새를 다 찍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도 있고 네네.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하시면서 방청석에 앉아 계신 어머님들께서 운동 굉장히 열심히 아, 하셨는데 정말 뜨거우셨어요. 네, 질문도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네, 질문하시죠. 저기 일상생활에서 가장 운동하는 걸음걸이는 그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시간이라고 혹시- 해야 되나요? 시간. 그거 어디가 언제 걸어야 되느냐.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오늘이 아마 굉장히 좀 추웠던 날씨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에 또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그러면 네. 아침에는 관절이 조금은 뻣뻣합니다. 아, 예, 풀어지기 그래서 조금 전이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활동을 하신 다음에 관절에도 좀 윤활유가 들어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막 지금 태능 선수촌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을 따셔야 되는 건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온도도 살짝 또 따뜻해지고 뭔가 열이 났을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좀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걸을 때는 꼭 식사 이후에 걷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체중을 또 빼시겠다고 식사 전에 막 걷게 되시면 한창 교수님 그거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 공복 전에 운동하자. 그렇죠. 그거. 근데 그거 네. 사실은 과학
과학적인 증거로만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좀 위험한 그렇군요. 요소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특히 당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공복에는 삼가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예. 15분 정도 있다 그리고 몸이 하시는 좀 거. 느슨해졌을 때, 네. 그 느슨해졌을 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절이 좀 관절에도 부드러워졌을 예열이 필요하다. 때. 예. 자, 다음 분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걸음을 걸을 때요, 허벅지부터서 종아리까지 통증이 있고 당기는 맛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시간을 넓게 더 많이 걸어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또 이렇게 우리 방청객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보행을 걷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통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걷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요. 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은 그 근육을 조금은 풀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방법은 사실은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요게 여기서 또 이렇게 딱 늘어나는 동작 이렇게 될 때 이게 다 펴지잖아요. 그러면서 근육이 늘어나 이 앞쪽이 늘어나면서 아픈 것도 있고 이렇게 오면서 아픈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조금 걷기 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만 무릎을 다 필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을 다 펴시고 할 거면 정강이 가운데까지만 이렇게 하나 둘 호흡 내뱉으면서 후, 후,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10개 그다음에 또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걸으시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홍정기 교수가 한 60cm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벼운 보폭을 만들어서 움직이시다가 근육이 좀 예열이 되면 네. 그다음에 살짝 넓히는 방식으로 가시면 훨씬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열과 준비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걷기도 역시 미리 약간 몸을 좀 풀어놓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린 특강은요, 차의과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홍정기 교수님과 함께 제대로 걷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해에는요, 건강을 위한 걷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이것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